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은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 순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어서 3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에 대해 일문일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29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0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정리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경택 의원님. 정해요? 왜? 네. 좀 보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0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정리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은경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일부 내용을 좀 삽입했으면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은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은경택 위원님의 제안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 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 내역,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편성안 총괄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48% 증액된 3,086억 953만 원으로 일반 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3.53% 증액된 3,037억 3,8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 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0.01% 증액된 48억 7,0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원별 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6억 9,756만 원 증액된 522억 9,475만 원으로 지역주민 수요에 맞춘 지역사회 서비스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2,600만 원, 전년 대비 안양 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30명 증가에 따른 5천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예산의 성과금 지급 및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9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 예산보다 1억 7,073만 원 감액된 198억 3,230만 원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7,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3년 도비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인복지과는 기정 예산보다 12억 337만 원 증액된 531억 4,615만 원으로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13억 8,940만 원, 폭염 및 한파 안전확인 종사자 수당 지급 등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경로식당 무료 급식 및 경로식당 치사원 인건비 사업은 총 2억 6,7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장애인 복지과는 기정 예산보다 10억 5,275만 원 증액된 587억 2,015만 원으로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3억 1,055만 원,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에 2억 3,243만 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에 3억 9,50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성가족과는 기정 예산보다 73억 4,050만 원 증액된 557억 3,904만 원으로 어린이집 2개소 신규 개업 및 교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10억 4,717만 원과 국도비 내시 사업량 변경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5억 5,07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기정 예산보다 2억 4,069만 원 증액된 593억 288만 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한 친환경 학교 급식 식재료 차액 지원 사업에 대한 연말까지의 예상 사용량을 반영한 도 변경 내시에 따라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4천만 원 감액 편성,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위생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28만 원 증액된 47억 333만 원으로 무기질 비료 신청농가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변경 내시 반영에 따라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에 277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용 공익 직접 지불 사업량 확정으로 인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으로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를 기정 예산보다 55만 원 증액된 45억 5,3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의 제안 설명 순서이나 타 상임위원회 회의와 중복인 관계로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홍승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의정활동에 노감하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수환경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이 참석하여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국 보수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공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예산 편성안 총괄 내역, 세입 예산 주요 사업 내역, 세출 예산은 주요 사업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편성안 총괄 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323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액보다 1.9%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의 1.9% 증액된 32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 회계 예산은 추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예산 편성안 총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규모 1,02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1.2% 증액된 1,02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13억 7,500만 원, 기후대책과 240억 2,500만 원과 자원순환과 76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 예산은 추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5조 세임 예산 주요 사업 내역은 의원님께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산 주요 사업 내역은 환경정책과 업사이클 센터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정밀 안전 진단 용역, 기본 및 시설계 용역 등으로 집행하여 내실 있는 업사이클 설치 센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사업 물량을 조정한 국비 내시 변경으로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수환경위 소관 2024년 3회 추경 예산을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예산을 원하는 대로 의결 심의하여 주신다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영자 만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결핵진단 검사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등 만안구, 동안구 양 보건소의 사업량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출 예산안 부서 정책별 편성 내역,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만안구 보건소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2천만 원 증액된 21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00만 원 감액된 144억 8,2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1억 4천만 원 증액된 7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31억 1,800만 원 대비 0.06%가 증액된 23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예산 부서 정책별 편성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결핵진단 검사지원 사업에 양 보건소의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부서 간 조정을 통해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임신 출산의 건강 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건강한 임신 지원을 위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3,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근본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자 만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기 동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 예상액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와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동안구 보건소 세출 예산은 기정액 237억 3,100만 원 대비 0.7% 증액된 23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부서 정책 사업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결핵진단 검사 지원 사업비 집행 현황에 따라 보건소 간 조정하여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천만 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 1억 2,80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사업 집행 실적에 따라 보건소 간 조정하여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근본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보건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기 동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순 평생학습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 내역, 부서별 주요 사업 증감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편성안 총괄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7%가 증가한 27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관은 기정예산 대비 0.08% 증가한 7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만안구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0.18% 증가한 8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의 재원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관은 만안 노인복지회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도서관은 국도비 지원 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인건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예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장님 제안 설명 순서이나 타 상임위 회의와 중복인 관계로 이상진 복지문학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상진 복지문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학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총무경제위원회와 상임위 일정이 중복되어 최광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소관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 예산 편성 방향,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 규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을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만안구소관 2024년 3회 추경 세입 예산 편성 규모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과 동일합니다. 4쪽과 5쪽의 부서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4년 3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 규모는 2024년 2회 추경 예산에 비해 0.69% 감소한 2,706억 5,800만 원으로 2024년 2회 추경 예산 대비 18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 3회 추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024년 2회 추경 예산보다 1% 감액된 2,4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복지문학과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을 4억 5,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 내시 변경으로 누리과정 운영을 49억 5,8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자 감소분을 반영하여 부모급여 지급액을 202억 1,6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역시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1,064억 8,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3회 추가경정 만안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구정운영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규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문규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 예산 편성 반영 및 규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역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송 비용의 확정 판결에 따른 소송 비용 및 동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역이 예상되는 4대 보험 부담금 및 우편요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 세입 예산 편성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29% 증가된 2,584억 5,238만 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503억 929만 원, 17개 동에 81억 4,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일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303억 8,090만 원으로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액 2,270억 6,338만 원 대비 1.4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3,6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억 4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34억 6,338만 원, 부모급여 지원 11억 1,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부림 제2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1억 9,3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 예산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 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쪽부터 11쪽까지 예산 편성 방향 및 세입 세출안 편성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안 대비 22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조 107억 1천만 원이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47.71%인 9,593억 2,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1.4%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이 대부분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기금운용 방침 및 자금 수지 현황 등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 기금 1개 기금이며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국별로 1문 1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응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별로 하는 거죠? 예, 응경택입니다.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관련돼서 감액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제 애초에는 850명을 계획했는데 편성했는데 네. 735명으로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735명으로 언제 줄어든 거예요? 도예술정책과에서 9월 27일 날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 통보를 한 것이 사실상 지금 요거는 예산을 다 지급 대상한테 다 지급을 하고요.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언제 연락이 왔다고요? 9월 27일입니다. 9월 27일이요? 네. 이게 이제 50대 50 매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9월 27일에 왔어요. 네네. 이 사업이 이제 신청을 받은 게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은 빨리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금액이 잠깐만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이봉철 과장님 자리를 좀 앞쪽으로 네, 뒤에서 답변하시니까 그러시겠어요? 눈이 안 그럼 마주치잖아요. 잠깐 홍승일 과장님이랑 좀 바꿔 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신청 접수 받은 게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너무 늦게 알려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사실상 사업 방향이 네. 좀 늦게 내려왔어요. 전 30일씩은 다. 이거 내년도에도 편성됐죠? 내년에도 내년에 918명의 그 예산 간의 시간 내려와서 자, 그래- 예산의 반영이 예, 그래서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게 적절치 않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2회 추경에 반납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늦게 지침이 왔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 30일 마감인데 2달 후에 이게 내시가 변경되는 걸 알려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이거는 150만 원인데요. 네. 1인 예술인데 근데 예, 그건 알고 있어요. 두 번에 예.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최소한 상반기에 한번 7월 중에까지 한 번 하고요. 네. 보통 9월에 이제 한 번을 이제 더 추가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이제 지급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량, 그 인원이 중요하잖아요. 네. 인원은 7월 30일 날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선정된 인원을 2번에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도록 네, 선제적으로 좀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8,600인데 적은 돈도 아닌데 지금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응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그 보수환경위원회 그 제3회 추경은 거의 80% 이상이 국도비 보조금 뭐 반환 내지 그런 것 같은 대부분이네요. 저 반환 국도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그 설명서 42쪽에 보면은요, 국도 보조금 반환에 보면은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비가 뭐 전액이 반환이 된 건가요? 3개소 잠깐만요, 내시가 김보영 의원님. 내려갔었는데
자리 좀 바꿀게요. 이봉철 과장님이랑. 네. 다음부턴 그냥 하겠습니다. 네. 서서 서는 건 좀. 사업량이 설치비가 3개소가 내려왔었고 네.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3개소를 진행을 하다가 2개소가 시설 기준에 좀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취소가 되는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개는 설치하고 2개소가 반납. 그럼 취소가 언제 된 거예요? 이게? 이거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그 반환금은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으로. 네네. 아니 취소 확정이 언제 정도 된 건가요? 거의 연말까지 저희가 가지고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에 좀 끝까지 이제 시설 쪽에서는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안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그 74페이지 보면은요, 국도비 반환 집행 잔액이 그 세일센터 지정 운영에도 되는데 요렇게 반환이 이렇게 들어가도 운영엔 지장이 없나요? 이거는 사업하고 나서는 잔액 금액에서 매칭이라 매칭의 잔액 그 사업비 잔액이기 때문에 사업은 이미 다 충실하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많은데 저는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를 받고 시비도 우리가 책정이 됐는데 최대한으로 우리가 사업 목적을 이루려면은 더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이렇게 반환이 좀 적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좀 지배적이어 갖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돌봄 사업은 4억 5,500이 반환이 됐는데 당초에 사업 계획은 다 수행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2025년도부터는 좀 이게 반환이 되는 거를 감안해서 적게 내려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또 똑같이 거의 4시간 내려오죠. 이거는 추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도 5,800만 원이 이제 반환이 되는데 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은 사실 좀 이렇게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사업이 충분하게 해도 5,800이 반환이 되는 건가요? 가정폭력 피해자 사실 지원 사업은 많이 반납될수록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증가 추세긴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거는 가정폭력 피해자 정원이 10명인데 요거에 대한 거 많이 피해자가 다 지원하고도 남은 잔액으로 돈이고요. 그렇습니다. 놀이 가정도 마찬가지네. 5억 9천 반납이. 네. 네. 아주 이렇게 반납이 많다 보면 하여튼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 잘해서 이제 반납을 하는 거하고 사업이 좀 불충분해서 좀 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내시 내려온 거에 다 충족을 못 시켜서 반납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예. 예. 그 77페이지 보면은요. 청소년 쉼터 운영 4,100이면 청소년 쉼터 운영 같은 거는 충분히 더 이렇게 우리가 잘 지원을 해줬으면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 쉼터 운영 반납액이 4,100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 또 사실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그러니까 집행 잔액인데 예. 이 집행 잔액이 4천만 원 정도 나오면 총 예산이 여긴 얼마인지 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네. 청소년 쉼터 같은 데는 더 필요한 걸 더 지원해 줬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네. 충분합니까? 네. 다 충분하다 그러겠죠. 네. 네, 그다음에 저소득 청소년 여성 청소년 건강 지원은 이건 어떤 사업이죠? 건강 지원도 그 생리대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그 100% 이제 저희는 100%는 다 예산 편성을 하지 않지만은 100% 좀 가깝게 예산 편성했지만 그 지원을 좀 적게 그 예상보다는 좀 적게 해서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왜 적게 해요? 저소득층이나 이쪽에 지원을 다 저희 골고루 적극적으로 일단- 매월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네. 젊은 청소년들이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이렇게 좀 이걸 꺼려 한다든가 좀 이거 노출되기를 총 예산이 1억 얼마였죠? 이거 작년 예산인데요.
내년 예산은 한번 좀 더 한 이 정도만 10% 정도 반납. 10%도 여기 사실은 신청률은 많거든요. 네. 거의 우리 예산 대비해서 한 80% 넘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1억이 좀 넘는 걸로 지금 생각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1억이 좀 넘는데 1,300이 이제 반납이 되면 10% 정도가 10% 내 정도로 내 지금 한다고. 정도가 예. 네. 아니 이렇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청소년 건강 지원을 여성하게 되면은 이게 골고루 더 혜택을 받을 수 예, 있도록 예.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건가 아니면 일단 홍보보다도 그 저소득한테 쿠폰이 그냥 다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상자들한테. 근데 그 대상자들이 쿠폰을 사용을 안 하면 그게 그냥 그대로 쌓이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홍보는 다 잘했는데 그렇겠다 보고요. 예. 지금 기후대기과까지는 아니죠. 복지국까지만이죠. 네네. 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아, 네 강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강익수 의원입니다. 우리 서경숙 과장님 앞에 계시는데 하나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금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반납이 있습니다, 그죠? 네네. 안양시에 의료급여 관리사가 몇 명이죠? 저희가 이제 공무직이 이제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 네네. 저희가 6,000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9,000명까지는 3명이 배치 기준인데 네. 저희가 이제 공무직 3분이 계시는데 한 한 분이 분이 육아 그만두셨죠. 휴직이 들어가시면서 제가 기간제를 모집을 기간제 공고를- 모집 이 상태로면 됩니까? 아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복직을 하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급여 기준이 워낙 지침에 확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그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네. 지금 공무직 분하고 지금 기간제로 뽑는 분하고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렇죠. 이걸 시비로 메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일단 기간제는 그 네. 내려온 국도비에 반영해서 저희가 사실은 무조건요?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예예.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의료급여 관리사 이거 기간제로 쓴다는 게 네, 예. 채용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현실이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인건비만 해 세워놨다가 불용시키는 게 이게 현실에 맞을까? 아니면 차라리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좀 더 세워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다행히 휴직했던 음. 그 공무직분이 복직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어려움이 해소가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예. 추후에라도 혹시나 이런 부분들은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맞습니다. 문제잖아요, 그죠? 네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할 수 있게끔 좀 예,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자 하나만 더. 저 청소년 쉼터 우리 오익성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그 김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이게 왜 반납된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게 청소년 일시 쉼터 운영 관련해서 이거 왜 이걸 반납을 했어야 될까? 이거 사용하는 그 사업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 이제 뭐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 도비하고 같이 반영해서 하는 건데요. 네.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인건비가 그 좀 이게 전부 다 추가이 인건비로 덜 봐야 됐다고. 되나요? 4,100만 원이? 인건비 등 이 다양하게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사항들 운영비라든가 그런 건데 잔액이고 인건비라든가 그러니까 인건비 반납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사업비나 운영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반납을 한다 그러면 저는 사업부서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최선을 다하고요. 그 부분은 좋고 그런 인건비성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잔액으로 처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올해 제일 마지막 3차 추경은 그 다 국도비 내시 뭐 변경 확정이나 아니면 그 반납이 많은데 어쨌든 그 국도비 받은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다음부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검토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지영 의원입니다. 앞서 제가 얼핏 들어서 정확히 못 들었는데 그 경기도 예술인 문화관광과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감액으로 우리 존경하는 은경택 의원님께서 혹시 질의하셨죠? 네, 맞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감액 반대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맞죠? 감액 반대? 감액 반대가 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 감액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셨다. 다음 연도에는 네, 좀 맞습니다. 일찍 이해 네, 추경 정도 돼서 감액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그 우리 종의원 강희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 77페이지의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네,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반납이 되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우리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지만 혹시 이 청소년 쉼터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신 적이 있나요? 인식께서는 저희들 특별히 네. 하지는 않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그 청소년 선도 캠페인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청소년 그러니까 이 쉼터에 대해서도 그 인식 그러니까 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네. 대한 인식의 개선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쉼터 이용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통해서 오히려 보호되어야 할 아이들이 쉼터에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내 청소년 쉼터 6곳에 위기 청소년 발굴과 홍보 그리고 청소년 쉼터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부서에서도 이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 때 이러한 사업도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부장님.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또 이제 이용 설문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장경수 의원님. 네, 장경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이제 마지막 3차 추경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7쪽이에요, 과장님. 와 청소년 지역 아동센터,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 관련해서 이게 사유로 보면 반환하는 사유가 폐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 돌봄교사 지원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예. 이 경기도 이제 도비 지원 50% 이제 지원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이제 그 시간제 1인 4시간 시간제 교사가 이제 파견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 학습이라든가 돌봄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한 개수가 저희가 폐업이 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1,400은 뭐 인건비죠? 네, 인건비입니다. 네네. 예. 그 폐업 사유가 뭐 특별하게 어떤 건지 알고 계셔요? 행정처분 그거는 이제 내용은 별도로 제가 그런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뭐 아이들 관련해서 뭐 운영비가 부족하거나 뭐 이런 그렇지는 않고요. 때문인가 일단은 했는데 그런 건 행정 아니고요. 이제 6개월 이제 정지가 되었었고 그 정지하고 난 이후에 다시 아이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폐업을 하셨습니다. 부득이하게 폐업을 할 수밖에 네네네. 없는 상황이었군요. 네네. 예, 그래요. 지역 아동센터 저희 안양시에 많은데 혹여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놓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노인 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7쪽에 경로식당 무료 급식 관련해서 뭐 2억 가까이 이렇게 또 반환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한 개소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 받아놓은 예산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비산노인복지관 개관과 동시에 그쪽으로 투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복지관이 개관이 안 돼서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사업량의 감소가 1,460명에서 1,270명. 예, 그래서 저는 인원이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인원이 감소했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평생학습원의 그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미처 다 드시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다 받은 거를 저희가 또 잘 활용을 못하고 돌려주는 거에 대한 또 이런 아쉬움과 한쪽에서는 식사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또 받아놓은 예산을 적절하게 또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뭐 이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뭐 고민과 또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에 대한 내년도에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 복지과 과장님께 드리는 질인데요. 54쪽의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증액을 많이 하셨어요. 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이제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간을 한 개소 더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그 제공 기관 측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면서 발달 장애인 분들이 이용자가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가로 인한 예. 증액이라는 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그 안양시 장애인 복합 문화관 개소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거기에도 우리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고 또 반다비 체육관이 있죠. 예. 그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 중에 발달 장애인 비율이 10.1%라고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예, 그래요. 저희 시에서도 거의 10% 정도입니다. 예, 저희 예. 시도 9.5%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뭔가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증액하신 부분은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그 안양시 장애인 복합 문화관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홍보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경수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네네네. 되셨구나. 시간이 넘었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끝나신 줄 알았어요. 여성가족과 계속 하세요. 환경정책과 두 군데 있는데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 과장님. 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71쪽에 있어요. 이 증액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말씀이신가요? 어린이집 교원 교원 보수교육. 보수교육이요? 예, 227쪽. 예. 이 어린이집 교원이 이제 보수교육은 이제 보수 승급 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보육에 필요한 지식하고 이제 능력 네. 개발을 통해서 이제 전문성을 제고하는 그런 교육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 직무 교육을 하면은 8만 원, 승급 교육을 하면 14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 보수 교육비 신청 대상자가 증가돼 가지고 요게 지금 보수 교육은 10명, 그리고 승급 교육은 22명이 증가돼서 그 증액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교원들의 증가로 인한 증액인 거죠? 네. 예. 인원 증가입니다. 예, 인원 증가. 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많이 또 경무에 시달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응원 드립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84쪽. 장경수로님 환경정책관 다음 국에서. 예. 아유, 빨리 하느라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장경수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셨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기후 대기가 한 건만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92페이지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해서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지원해서 28대를 했는데요. 이 LPG 전환이 그 저탄소 이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기대되는 전환 사업인 것 같은데 지원 대상이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이 대상인가요? 네, 23년
23년에는 예, 신차를 LPG 차로 구입할 경우에는 예, 보조를 해줬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전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있던 차를 LPG로 전환하는 거예요? 신차 구매할 때 신차 구매할 때요?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린이 통학 차량은 뭐 의무적으로 다 LPG 차량으로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강제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예 저희 부서에서도 모르겠고요. 일단 예 경유차가 보통 경유차죠. 통행 차량으로 예, 예. 했었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LPG가 친환경 차니까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가 보면은 이제 저녁 시간대에 그냥 그 학원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 28대까지 했으면 올해는 몇 대란 거죠? 올해부터는 신차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 네. 기존의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는 걸로 또 제한이 돼서 네. 올해는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통학 차량이 총 우리 시에 몇 대 정도는 대략은 통계를 갖고 있나요? 아니 그 통계는 저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뭐 따로 홍보 없이도 알아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 산다 이렇게 전환 뭐 이렇게 신청을 보통 이제 학원별로 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그 차량 구매를 뭐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거기 가서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그런 대리점에서 이런 사항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홍보도 그런 대리점에서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저는 국고도 보조가 되고 이 LPG로 전환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그 안양시에 되게 어린이 그 통학 차량이 되게 몇 대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게 전환 사업이나 이렇게 한 게 몇 개고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좀 갖고 있다가 좀 단계적으로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화드렸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예. 그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의사가 폐차를 한다거나 신차를 구매해야 하는 그런 아니, 본인들이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이나 이걸 추진하는 우리 시의 과제로서 그 연구 영역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어린이 LPG 차량 전환, 그러니까는 차량이 몇 대인데 전환이 몇 대고 앞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거에 그 총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 좀 있었으면 그 생각인데요. 어려우신가요? 파악이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몇 개년 계획 속에도 좀 이렇게 이런 의지를 좀 보였으면 싶은데. 네네 알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건지. 어차피 향후에 신차든 어떻든 지금 이게 대당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7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700만 원 정도? 네. 작은 돈 아니죠. 예. 그래요. 과장님 요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폭넓게 신경 써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조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기후대기과 원현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 설명서 89페이지인데요. 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환경 감시단이 있습니다. 민간 환경 감시단 8명, 시청 4명, 만안둘, 동안 2명에서 1950만 원인데 이 요구 사유를 보면 2021년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환경 감시단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다른 사업들은 3년의 사업의 반환금인데 해당 사업만 1년인 이유 24년에 반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국비 도비 사업은 네. 시에서 반납을 하고 싶어도 네. 국비나 도비가 정산이 완료돼서 저희한테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는 한은 저희가 의지가 있어도 반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비 정산서가 9월에 저희한테 완료가 돼서 반납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럼 나라에서는 왜 늦어졌을까요? 이게 뭐 국비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자에 따라서 네. 담당자가 뭐 바뀐다거나 뭐 담당자가 공석이 된다거나 하면 뭐
3년 4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예, 사실 예, 그거가 뭐 꼭 작년께 올해 된다는 보장은 네. 없더라고요. 아무튼 잘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나라에서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러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정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장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환경정책과 우리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84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민간단체 수질 보전 활동 지원 사업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이거는 이제 민간단체 수질 보존 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전액 국비 사항입니다. 이게 한강수계법에 의거 이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올해까 23년도까지 하고 이제 24년부터 일몰 사업으로 지금 해서 이제 올해부터 사업이 안 되는 거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수질 보존 활동 지원 사업으로요.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그 신청을 이제 5개 단체가 했는데 그 공교롭게도 그 경규환경 문제 연구소라는 단체가 그 갑작스러운 저기 단체장이 별세이다 보니까 단체장 저희가 하면 이제 할 경우에 단체장 변경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사업 이행 보증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다 보니까 조금 좀 그 불용익이 많이 발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1개소가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를 교부하기 전에는 파악을 못 하나요? 그 전에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저희한테 이제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 후에 포기를 한 거죠. 내려온 사항인데 그 내려온 상태에서 물론 교부가 좀 안 된 상황이죠. 아니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게 5개소 외에 신청하고자 했던 단체는 이렇게 중도에 포기한 단체로 인해 그 기회를 미처 갖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안타깝고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미리 좀 파악은 어렵겠지만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예, 알겠는데요. 그죠. 저희는 가급적이면 신청을 지원하는 단체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해서 그 경기도나 그 한강청에 저희는 무조건 이게 다 올리는 저희가 이제 카트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 그럼 5개 단체만 신청을 했고 그 외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외의 단체가 또 기회를 갖지 못했나라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러면 모두 신청한 단체에서는 다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뭐 중도에 또 포기하는 거에 대한 뭐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만 이왕에 우리가 또 국고 보조금을 또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게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좀 챙기고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대기과에 질의 드리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92쪽 관련해서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관련해서도 사업 내용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통학 차량 용도로 LPG 차량을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 대당 7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기존의 차량에서 친환경 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건데 23년도에도 보면 거의 80% 정도 집행이 됐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집행이 다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어린이집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새 차를 구매해야 되는데 자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지원금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비에 대한 부담감 예, 때문이다. 네. 아니 그래서 보면 관련 기사를 보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제 반발하는 부분이 보조금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그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보조금을 전기버스도 마찬가지고 축소하고 있는 경향은 맞고요. 이제 수소로 약간 방향을 바꾸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뭔가 해소가 되고 뭔가 좀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 100% 이거를 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환경부의 어떤 그런 정책도 그렇고 보조금에 대한 축소로 인한 부담금을 또 많이 또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뭔가 좀 거기에 좀 대안으로 할 만한 것들이 없는지 좀 함께 고민해 봐 주십시오, 과장님. 네,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저희는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예. 예, 국가에서 예, 의견을 좀 내세요, 의견을. 예. 네, 저희가 계속 내고 전기버스- 있나요? 네, 예, 이런 내고 건의 있습니다. 사항이나 물론 우리가 물론 어떻게 바꿀 수는 없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우리 그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이런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자꾸 건의하고 목소리를 또 내는 것 또한 그것도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애써 주십시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장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홍성현 과장님, 제가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국비 내려온 업사이클 센터 설치비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죠? 예. 제가 행정 사무하면서도 제가 제일 당부드렸던 게 사업 목적에 맞게끔 건물을 좀 잘 지어 주십사. 지금 현재 내려온 금액으로는 지금 보면 9억 6천이 정밀 진단 안전 용역 실시 설계 공모 이 정도입니다, 그죠? 예. 이제 내년에 땅 파겠네요. 예, 못 계획상으로는 파나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 이제 1월부터 한 3월까지 이제 그 정밀 안전 진단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한 4월부터 한 설계 공모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땅을 파나요, 그러면? 예, 저희가 이제 올해 만약에 이제 국비가 만약에 올해 섰으면은 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 예산 때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그때 행정사무관한테 2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환경 정책까지 하는 게 맞는 사업인지 보서를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좀 보서 지정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말씀드렸지만 사업 목적에 맞게끔 이 건물이 구성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가시기 전까지라도 꼼꼼하게 좀 잘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계속 지켜볼 겁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예, 저는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그 양보건소 이 추경 예산 자료를 보니까 양보건소 간의 불용 예상액을 서로 조정을 해서 불용이나 뭐 예산 반납을 최소화했다는 건 매우 잘하신 일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보건소장님 어디 계세요? 말한 동안 뭐 결핵 사업이 한쪽은 좀 많이 치우치고 한쪽은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서로 국도비를 조정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만든 거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이게 같은 업무를 하는 뭐 양구나 이런 데서는 서로 이런 거를 좀 모범 삼아서 조정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넘어갈까요? 네. 마지막으로 양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이 양구청도 질의는 아닌데요. 2023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 시에서 다 반환을 해준 건지 전혀 반환금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답변. 시에서 이제 국도비 반환을 구청 걸 받아서 시에서 같이 반환한 걸로. 네, 그래서 하나도 없어서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 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의원입니다. 보수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반영 및 집행자에게 대한 반환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수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98회 제2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해를 선포합니다.